삼국지 위나라. 삼국지에서 위나라는 조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기반을 다지고 그의 후계자들이 국가로 발전시킨 강력한 나라입니다. 효율적인 통치와 냉혹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삼국 중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며 정치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권력 다툼과 사마시 가문의 찬탈로 인해 위나라는 결국 진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나라의 탄생 배경, 주요 사건, 그리고 몰락까지의 역사를 다뤄보겠습니다. 1. 위나라의 탄생과 조조의 부상. 후한 말기는 중앙정부의 부패와 지방 군벌의 난립, 자연재해로 인해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황건적의 남 184년은 이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지방 군벌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이로 인해 각지의 군벌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시기에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당시 후한의 사회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농민들은 세금과 부역에 시달리며 고통받았고, 지방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민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여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조조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한 후 청주 지역의 황건적 잔당을 흡수하여 청주병이라는 강력한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병력은 이후 조조 군대의 주축이 되었으며, 그는 이를 통해 주변의 군벌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조조는 또한 법치를 강화하고 군사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여 군사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청주병은 단순히 병력의 수적 우위를 제공한 것만이 아니라 조조의 통치 철학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면서도 전투 후에는 포로들을 포섭하여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조조가 가진 통찰력과 실용주의적 사고를 잘 보여줍니다. 조조는 196년에 헌제를 옹립하고 낙양에서 허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천자를 옹호하여 제후를 호령한다는 명분을 통해 그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조조는 중앙 권력을 재정비하고 각지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며 후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리잡았습니다. 헌제를 옹립한 조조의 전략은 단순한 명분의 확보를 넘어 군사적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허도 천도를 통해 중원의 중심에 위치한 수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조는 후한 왕조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위나라의 성장과 주요 사건. 200년 조조는 원소와의 관도 대전에서 승리하며 북부 중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원소는 당시 조조보다 훨씬 많은 병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조는 정보전과 기습 전략을 활용하여 원소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관도 대전은 위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전략과 심리전이 어우러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조조는 우세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고 첩자를 통해 원소군의 내부 혼란을 유도하는 등 정교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승리는 조조가 화북 지역의 통치자로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 조조는 원소의 잔존 세력과 북방의 이민족을 차례로 제압하며 화북 지역을 통일했습니다. 그는 행정구역을 재조정하고 농업과 군사를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조조는 또한 농업개혁을 통해 화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그는 황폐화된 농지를 복구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며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위나라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208년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송권과 유비 연합군에 패배하며 장강 이남으로의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이 패배는 조조의 야망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후 위나라는 북방에 초점을 맞추어 세력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적벽대전은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조조의 전략적 약점과 연합군의 협력의 힘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조조군의 물자 부족과 전염병 문제는 이 전투에서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투는 삼국 간의 세력 균형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조는 한중 지역에서 총나라의 유비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중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를 둘러싼 위나라와 총나라 간의 갈등이었으며, 조조는 한중을 장악하지 못했지만 위나라의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영토 쟁탈전이 아니라 삼국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조는 한중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지만 총나라의 확장을 저지하며 자신의 방어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이후 위나라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위나라의 전성기와 내부 갈등. 조조는 220년에 사망했으며 그의 아들 조비가 헌제를 폐위하고 위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조비는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며 위나라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또한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하며 삼국 간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조비의 즉위는 단순히 조씨 가문의 권력 강화가 아니라 위나라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후한 왕조의 관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행정 체계를 도입하여 중앙 집권적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위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력한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조비의 뒤를 이은 조에는 초기에는 국가의 안정을 유지했으나 점차 사치와 향락에 빠지며 통치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조의 통치 기간 동안 사마이와 같은 인물들이 점차 권력을 확대하며 위나라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에는 초기에는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며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했으나 점차 내정에 소홀해지면서 위나라의 통치 구조는 서서히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에는 과도한 건축 사업과 사치스러운 생활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이는 민생 경제와 군사 자원 확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조의 통치가 점차 약화되면서 사마이와 같은 유능한 대신들이 실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이는 탁월한 군사적 재능과 정치적 수완으로 조의 신임을 얻었으며 외적으로는 총나라와 오나라를 견제하고 내적으로는 반란을 진압하며 위나라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사마이의 능력은 특히 228년 총나라의 제갈량이 북벌을 감행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위나라의 방어를 주도하며 총나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산 전투에서 사마이는 제갈량의 전략을 간파하고 방어적인 전술을 통해 총나라 군을 퇴각시켰습니다. 이는 위나라의 군사적 안정성을 입증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의 사후 조방이 어린 나이로 황제에 즉위하자 사마이는 섭정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조방의 치세 동안 대장군 조상이 정권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사마이는 조상의 무능과 권력 남용을 기회로 삼아 정치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249년 고평릉 사건은 사마이가 조상을 제거하고 위나라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쿠데타 이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며 조씨 가문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위나라의 몰락.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와 손자 사마염은 조씨 가문의 권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며 정치적 군사적 지배력을 확립했습니다. 사마사는 조방을 폐위하고 조모를 새 황제로 옹립했으나 조모마저도 사마씨 가문의 반기를 들다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조안이 황제로 즉위했으나 이미 위나라의 실질적 권력은 사마씨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265년 사마염은 조안을 강제로 폐위하고 자신을 황제로 즉위시키며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로써 위나라는 명목상으로도 소멸하였고 삼국지 시대는 사실상 종결되었습니다. 진나라는 이후 총나라 263년과 오나라 280년을 차례로 정복하며 중국 대륙을 통일했습니다. 위나라는 조조의 실용주의적 통치와 군사적 역량을 바탕으로 삼국시대의 중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조조 사후 후계자들의 무능과 내부 권력 다툼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였으며 결국 사마씨 가문에 의해 멸망하고 진나라로 대체되었습니다. 위나라의 역사는 권력의 부침과 정치적 갈등이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